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한 2분 늦었는데요. 제가 조작 실수로 그만 처음이라 사과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성인이 애호하는 본격 퀴즈쇼 땡기지 탑랭크 뉴스 시즌입니다. 저는 진행자 MC 윤박자. 예, 박자입니다. 불을 륜, 넓을 박, 롬자. 예, 두루두루 그냥 대충 안다는 사람이죠. 네, 화요일 이 시간 두루두루 한 주간 시사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봅니다. 객관식 8문제는 커피 2잔, 그리고 주관식 2문제는 커피 2잔에 케이크도 같이 드립니다. 먼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트 적립 방법. 땡기지 모든 캠프에서 광고를 시청하면 하트가 쌓입니다.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친구도 나도 하트 20개가 적립됩니다. 다음은 퀴즈 참여 방법입니다. 보너스 하트 10개와 내 하트 20개에서 총 30개의 하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트를 사용해 정답을 맞추면 사용한 하트 개수만큼 점수가 올라가지만 정답이 아닐 때는 사용한 하트 개수만큼 감점이 됩니다. 퀴즈에 참여하고 정답을 맞추면 푸짐한 상품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땡기지 탑랭크에서 만날까요? 네, 보셨죠? 참여 방법은 다른 요일과 비슷합니다. 문제 나오면 풀고 맞추면 상품 타고 간단합니다. 자, 지난주에서 이번 시간이 2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탑랭크 시즌은 뉴스를 가지고 푸는 퀴즈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린 여러분들을 좀 맞추기 어려우면 빨리 부모님 모시고 오십시오. 네. 지난 시간 퀴즈가 좀 너무 어렵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문제를 좀 쉽게 냈습니다. 자신 없으시면 주변의 가족분 또는 친구분과 맞춰보시길 바라고요. 손이 빠른 분들은 순식간에 검색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댓글 보니까 뭐 이글이글님, 예, 저 땡 아저씨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라고 걱정해 주셨는데 예, 준비 많이 했습니다. 매일매일 퀴즈로 폭풍 성장이라고 이글이글님 다시 댓글로 좀 화답해 주셨고요. 예, 여러분 요 퀴즈 코너는 뉴스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TV 뉴스, 뭐 신문 뉴스 똑같죠. 그래서 시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퀴즈를 시작함에 앞서서 여러분들 아시죠? 퀴즈 나오면 바로 맞춰야 되는 거.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 대만 업체죠.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그것이 이곳과 거래를 중단한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거래 중단 지목으로 대상으로 알려진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화웨이, 2번 삼성, 3번 도시바, 4번 인텔. 문제 어렵죠? 보기 좀 어려운데요. 뭘까요? 삼성일까요? 도시바일까요? 화웨이일까요? 정답 보시겠습니다. 네, 정답은요.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는 중국에서 가장 큰 통신 장비 그리고 스마트폰 제조업체죠. 현재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요. 코로나 책임론 때문에 더 가중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타켓으로 화웨이를 일종 공략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어떤 유저 정보와 협력업체 기술을 중국 공산당에 넘긴다고 비난을 하면서 관련 무역과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미국이 발표를 했는데요. 대만의 TSMC도 그 영향 아래 있어서 거래를 중단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LG U+가 화웨이의 그 5G 중계기를 들어와서 좀 논란이 많았었죠. 다른 삼성 중계기도 있는데요. 반도체 하면 위 보기 4군데 가운데 또 SK 하이닉스까지 있는데 반도체 시장에게 요동치는 거 우리나라에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놓인 우리나라가 줄타기를 좀 잘해야 되겠는데요. 행운의 당첨자를 한번 보시죠. 네, 라지벌랄라라는 유저분께서 커피 2잔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가 처음부터 좀 어려웠나요? 예, 그렇다면 다음 뉴스 좀 쉬울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네, 다음 뉴스입니다. 19일 예정이던 육해공군 합동훈련이 긴급하게 연기가 됐습니다. 정부가 밝힌 연기 이유는요. 1번 대북관계, 2번 기상이변, 3번 코로나 감염 방지, 4번 군사훈련 체계 조정. 어제쯤 비가 많이 오긴 했는데 정답은요. 정답은 바로 2번 기상이변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집중호우가 좀 내렸죠. 일각에서는 북한 눈치 보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물음이 나오니까
국방부가 즉각 정상적인 의사결정 때문에 그랬다라고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국방일보가 서해 훈련을 보도한 직후에 북한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반발을 했죠. 그랬더니 바로 청와대가 국회공군을 불려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걸 두고 이게 이제 북한을 의식한 내부 단속이냐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육해공 합동 사격 훈련은 육해공군이 해상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실사격하는 훈련입니다. 원래 강원도 고성에서 했는데 북한이 너무 가깝다 위협적이다 해서 저 아래 경북 울진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 북한이 그 발발한 서해 훈련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이제 9.19 군사합의에 좀 접촉되지 않는 건데 그런데 요즘에 국방부가 숨기는 일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순신 장군이 떠오르네요. 행운의 당첨자 보시겠습니다. 행운의 당첨자는 바로 도미닉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MC님 소통 좀 해주세요. 뭐 댓글 자막 없이 진행하시나요? 예, 많이 읽어드릴게요. 국방에 애쓰시는 분들 수고하신다는 댓글도 있었고요. 오진다. 아마 이런 충에서도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뉴스 또 보시겠습니다. 예, 최근 미 정가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 다시 붕해야 한다고 논의한 산업이 있습니다. 1번 신재생에너지, 2번 원유 채굴, 3번 원자력, 4번 우주 진출. 무엇일까요? 답이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과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산업부흥은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정답은 바로 3번 원자력입니다. 미국 핵 원료 워킹그룹이 백악관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의 원자력 시장을 장악해 가는데 자생력이 없어진 미국도 원자력 산업을 되찾아서 국제적인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좀 보고했는데요. 원래 미국은 원자력 발전과 그 핵무기 생산의 그 종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그 원전 가동으로 생기는 그 플루토늄 가지고 핵무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에 있는 원전 가동국에게 모아가지고 그걸로 대처리 과정 유념하게 해서 핵무기 만들지 말자 이런 걸로 이렇게 전개하면서 핵발전에 대한 그 손을 좀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진 건 사실인데요. 미국이 그 원자력 발전을 부흥을 시키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 수혜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원전에 있어서 기술력과 경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정작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관련 산업이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는 게 딜레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운의 당첨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퀴즈 사냥꾼께서 이번에 행운의 당첨자가 되셨습니다. 이 글이 우리나라 탈원전인데 아쉽다는 말씀이 있고요. 가루고님은 새 집단들 나이도 속이고, 예, 나이 뭐 속이고 상관없습니다. 뉴스에 관심 있는 거는 뭐 어리신 분들, 뭐 나이 많으신 분들 상관없이 그냥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맞춰도 상관없고요. 그렇다면 다음 뉴스 한번 보시죠.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두 총수가 13일 날 천안에서 만났습니다. 나눈 회동의 논의는 무엇일까요? 1번 스마트폰, 2번 자율차, 3번 인공지능, 4번 전기차 배터리. 이 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굴지의 대기업이죠. 글로벌 기업이기도 한데 이 총수가 만난 게 처음이래요. 정답은 뭘까요? 바로 4번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그 사업 현장에서 두 총수가 만났다고 하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협업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용자가 증가한 전기차 그리고 곧 도래할 자율주행차를 두고 두 기업의 고민이 큰가 봅니다. 관련 스타트업도 고액의 인수를 좀 했고요. 경제계에서는 오랜 라이벌이었던 이 두 대기업이 미래라는 그런 난관 앞에 힘을 합치게 된다고 해서 기대감이 좀 큰가 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행운의 당첨자는 누굴까요? 네, 김용진님 행운의 당첨자 되시겠습니다. 디스코스 하다 망했나? 공기 뭐가 망했죠? 네, 빨리 좀 해라 라고 좀 독촉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또 보시죠. 다음 뉴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으로 급증한 보험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1번
보증보험, 2번 자동차 보험, 3번 운전자 보험, 4번 공공상해보험. 답이 뭘까요? 민식이법 아시죠? 특별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시행이 됐는데 어린이 구역에서는 빨리 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정답은요? 네, 3번 운전자 보험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 말 기준 운전자 가입 보험 건수가요. 그런데 이 운전자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벌금 관련된 보험금은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이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먼저 벌금과 형사 합의금, 또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 경우에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미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벌금 한도가 낮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특약을 추가하면 증액. 아, 다운님 뉴스랑 신문 잘 봐야겠네요. 이글이글님 많이 배워갑니다. 라고 합니다. 우주 최강 퀴님 1100%? 이건 또 뭔가요? 예. 아무튼 행운의 당첨자 보시겠습니다. 러브님 축하드립니다. 커피 2잔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마유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예, 이 뉴스를 잘 안 보시면 제가 내는 이 퀴즈를 못 맞춥니다. 주변에 그 어른들 있으면 같이 모셔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자, 최근 코로나로 잠잠했던 개학 다시 시작되죠. 교육부가 학교 등교와 학사 운영을 권한을 지정한 단계는 무엇일까요? 1번 시도 교육감, 2번 교장, 3번 장학사, 4번 담임 교사. 학사 운영에 대한 권한을 지정한 단계가 어딜까요? 정답은요, 바로 교장입니다. 즉 학교장이 선택하게 했습니다. 물론 교장 선생님과 학생 그 학교 선생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죠. 코로나로 미뤘던 등교 수업이 바로 내일이죠. 20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맞죠? 그런데 전국 시도교육청은 격주, 격일제 등교, 오전 오반 2부제 등교 등을 제시를 하고 학교가 선택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교육부의 세부 지침이 상황별로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의심자가 나오면 학교장 책임이라 학교 등교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뭐 학부모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의 등교가 웬 말이냐 이렇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작 배움 주체인 학생 입장은 어떨까요? 마지막에 이 문제에 대해서 딜레마 퀴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행운의 당첨자를 보시겠습니다. 필너미님 축하드립니다. 커피 2잔 보내드릴게요. 우리 초딩들 화이팅이라고 가을비님. 문제 기준이 TV뉴스냐? 예, 뭐 TV뉴스, 신문뉴스, 뉴스 다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관심에 있을 만한 뉴스를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박자님은 몇 살이세요? 예, 중년입니다. 스타벅스 커피 안 좋아해요. 다음에 좀 바꿀게요. 예, 혜경님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역시 코로나 문제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의료 방안은 무엇일까요? 1번 가상의료, 2번 원격의료, 3번 글로벌 병원 도입, 4번 인공지능 의료. 예, 뭐 넷 다 앞으로 이제 도입이 될 겁니다. 당장은 좀 신뢰성 때문에 어렵고요. 정답은요, 바로 원격 의료입니다. 원격 의료에 대해서 코로나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전화 처방을 좀 하게 했었는데 청와대와 이제 기획재정부 차관이 원격 의료 그리고 공공의대 도입을 제기를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대한의사협회가 야, 원격 의료는 코로나 같은 그 전염병 직접적인 해결 방안도 아니고 우리 의사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의 방안으로 추진하는 건 의료의 본질을 망각하는 거라고 아주 집단 반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전화 처방이나 상담 등은 원격 의료라는 측면으로 제도하는 부분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감염병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부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가상의료, 원격 의료, 글로벌 병원, 인공지능 의료 앞으로 다 되지 않겠습니까? 실내성 문제가 풀리자면요. 자, 그렇다면 행운의 당첨자는 누굴까요? 네, 가을 입새님 축하드립니다. 커피 2잔 보내드릴게요. 아, 마마 이른 충님, 한 명에 20잔 몰빵 가죠. 라고 하시네요.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네.
다음 뉴스 보시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음 뉴스 보시고. 네. 이번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예전에 한번 되게 흥했었는데 88만 원 수대의 저자 우석근 경제학자가 최근에 대정전 사태, 전기 끊기는 거를 예고한 소설 당한리를 출판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국내 전력 공급의 총괄 시설이 있는 지역을 고르는 문제예요. 1번 전남 나주, 2번 마포 당한리, 3번 충남 보령, 4번 경북 울진. 일까요? 정답은 네, 바로 전남 나주입니다. 한국전력 본사가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 전기를 총괄하는 그 나주 전력거래소 내부에 중앙급전소가 존재하는데 그 방에 전산 프로그램 하나가 우리나라의 전기 총개통을 지휘한다고 합니다. 소설에서 밝히지만 사실이라고 하네요. 저자 우석근 박사는 앞으로 전력난이 발생할 확률이 100%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저자가 이게 취재를 하면서 발전사 엔지니어들을 만나면 전국의 모든 전깃줄이 나주에 있는 컴퓨터 한 대에 물려 있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소설 제목인 당한리는 뭐냐? 서울 마포구에 당한리에 발전소가 있는데 그걸로 송전란을 복구한다는 그런 소설 내용이 있어서 소설 제목이 당한리다. 실제로 그 우석근 박사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장기간 정전 사태 아닐까요? 아, 정말 무서워요. 이 퀴즈 풀면서 점차 상식을 얻어가고 있다고 다운님, 네, 감사합니다. 호원님 화나셨습니다. 예, 평소에 뉴스 많이 보시면 맞죠. 그리고 15초라면은 빨리 검색해서 맞출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예. 현우님 빨리 좀 해라.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음 뉴스 한번 넘어가 보기 전에 행운의 당첨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당근꾸기님 축하드려요. 커피 2잔과 함께 주간식이라서 예, 주간식에 여기 케이크 있으니까 한번 다음 문제 하시죠. 다음 문제 보시죠. 주간식입니다. 쉽지 않아요. 은행들이 손실액 30%를 선보상하기로 추진하는 최근 초대형 금융손실 사태 펀드명은 한글로 적어주세요. 뭐뭐 펀드예요. 뭐뭐 또는 뭐뭐 펀드. 2개만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더 느렸을 수도 있는데 2개만 인정할게요. 뭐뭐 펀드 또는 뭐뭐. 뭘까요? 현우님이 빨리 좀 해라고 해서 좀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라임 펀드 또는 라임입니다. 네, 맞아요. 이글이글님이 힌트 과일이라고 맞춰주셨네요. 좋습니다. 푸른 레몬 같은 상큼한 과일이죠. 라임. 라임의 펀드 피해 규모가 1조 7천억 원에 이른다는데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고를 치고 도주한 모든 핵심 인물들이 현재 붙잡혀서 조사받는 중입니다. 모 회장은 현금 따발을 이렇게 옮기다가 허리가 다쳤다고까지 할 정도였는데요. 이 라임의 그 피해 규모는 모든 은행사가 다 들어가죠. 엄청나게 큰데요. 현재 환매 중단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토 중. 이 검토가 추진이 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희망 고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금융범죄 있잖아요. 금융범죄. 사회와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아주 중죄입니다. 빨리 그 범죄 전말과 조치가 시급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맞추셨는지 보겠습니다. TTT님 축하드립니다. 커피 2잔과 함께 케이크 보내드립니다. 네, 닐슨 주니어님 딜라인 펀드 말씀하셨고요. 소호님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에 부모님과 함께 오십시오. 소호님 쉬운 문제 좀 맞춰주세요 라고 할 건데 서은이님 내일 또 하십시오. 내일 문제는 쉽습니다. 박자 아저씨 원래 직업이 뭐예요? 예, 뉴스 하시던 분입니다. 제가. 네. 군요. 자, 마지막 문제, 딜레마 퀴즈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실까요? 자, 딜레마 퀴즈. 귀하가 코로나 사태에서 교육정책 결정권자라면 등교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네, 이거는 학생이 하셔도 되고, 학부모 하셔도 되고, 교사가 하셔도 됩니다. 자, 내가 이 교육정책 결정권자다. 내가 명령 내리면 이렇게 된다. 등교 시점을 고른다면 어때가 좋을까요? 1번 당장, 2번 학생 자율, 교실에 있던 온라인에 있던 네가 알아서 해. 학생 자율. 3번 6월, 4번 그래도 가을은 돼야 되지 않겠냐. 번호도 한번 볼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학생 자율에 맡기자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9월은 대회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만일 퀴즈를 보고 계시고 있는 교육 당국자라면은 요 한번 그 선호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교육 정책 반영하시면 좋을까 합니다. 네. 행운의 당첨자 보겠습니다. 행운의 당첨자는요. 바로 짜자잔. 창인맘님. 네. 아무래도 그 학부모 같죠? 네. 커피 2잔과 함께 카스테라 케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박빙이네요. 자율이냐 아니면 가을 학기냐. 가 참 많죠. 보내기도 참 불안하고 이대로 집에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처음 겪는 일이라 모두가 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네,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서 모두 학교생활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물 대박이라고 나온님 했는데 네, 뉴스 마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지성인이 애호하는 전통의 본격 퀴즈쇼 땡기지 탑랭크 이번 주 뉴스 어떠셨어요? 여러분 두루두루 한 주간 그 시사를 좀 익히셨다가 화요일 저녁 7시에 뭐 신문이나 뭐 뉴스 켜놓고 인터넷 딱 준비하고 실력 발휘 한번 해보십시오. 혼자서는 감당 안 되는 커피와 케이크는 바로 여러분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뉴스 다음 화요일 7시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땡바.